우리가 이런 눈꺼풀 처짐의 가능성의 이유로 저는 항상 시력교정이나 백내장을 먼저 받으라 말씀드립니다. 쌍꺼풀 이쁘게 수술했는데 변하면 안 되니까요. Once in my life, I once eye clinic. 안녕하세요. 15년차 안과 전문의 백동원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모두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이지만 부작용과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모든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기에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 후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안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부작용의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때로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 부작용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부작용이기에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시간이 지나면 호전도 되고 치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백내장 수술 이후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이 안구 건조증일 겁니다. 수술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수술 후에 눈이 시리다, 뿌옇다, 불편하다, 따갑다 등 갑자기 수십 가지가 넘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시간적으로도 5분, 10분이면 끝나고 절개하는 범위도 2mm 전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손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절개에서도 각막의 지각신경이 손상되고 수술 중에 사용하는 독한 소독제나 마취제 그리고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 등이 모두 각막 피부와 신경에 손상을 주어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각막 지각의 감소는 눈물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눈물층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각막의 손상에 취약해지며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각막 피부 또한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정확한 정도의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여러 다양한 성분의 전문 의약품도 있고 누전 폐쇄술이라는 눈물 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도 있고 IPL 레이저로 하여 눈물의 구성 성분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 등 다양하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반부종, 황반부 질환은 우리가 수술 전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발견되더라도 어느 정도나 시력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은 점진적이거나 급성일 수 있고 수술 후에 즉시 나타나거나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황반부종인데요. 수술 이후 몇 주 내에 상이 흐려지거나 찌그러져 보인다면 수술 후 일시적인 황반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낭포 황반부종이라고 하고 이는 보통 미세한 염증 때문에 유발되는데 수술 과정 중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극히 일부는 시력이 영구히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력의 변화를 느낀다면 바로 안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황훈탁, 훈황훈탁은 안에 남아있던 수정체 세포들이 증식을 하여 렌즈 중심부 뒤쪽 비늘에 혼탁을 일으키게 되어 시력저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환자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내원하시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훈황훈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훈황훈탁은 간단한 레이저로 치료로 하루 만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눈꺼풀 처짐, 백내장 수술 후에 웬 눈꺼풀 처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술 후 많게는 21%까지 눈꺼풀 처짐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꺼풀의 건말림, 속말림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눈 주변에 주사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확률도 높았었는데 지금은 백내장 수술을 점압 마취로 진행하기에 발병률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개검기라 하여 눈을 벌리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처짐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수술할 때 최대한 개검기를 작게 벌려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저는 눈꺼풀 처짐이 생긴 분은 없었습니다. 간혹 시력 교정이든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쌍꺼풀 등의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백내장
시력교정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눈꺼풀 처짐의 가능성의 이유로 저는 항상 시력교정이나 백내장을 먼저 받으라 말씀드립니다. 쌍꺼풀 이쁘게 수술했는데 변하면 안 되니까요. 비문증,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눈 속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조물 우리가 유리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부피는 감소하고 점차 액체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떠다닌 듯한 유리체 혼탁이 생겨서 비문증을 느끼게 됩니다. 비문증의 경우 근시가 심한 젊은 사람들도 생기긴 하지만 노화의 일종이라 나이가 들면 대부분 생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 심하면 워낙 이제 뿌옇고 가려져 보여서 수술 전에는 이 비문증을 증상으로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뿌연 백내장이 사라지면서 밝아지니 그때부터 원래 있었던 유리체 혼탁이 비문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도 항상 백내장 후에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는 당장 증상이 느껴지지 않으니 대부분 듣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중에 왜 생겼냐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제가 봤을 땐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저희는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고 계속 열심히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빛번짐. 빛번짐도 수술 후 환자들이 많이 겪는 불편함 중 하나죠. 주로 밝은 조명 상태보다는 조금 어두운 중등도의 조명에서 증상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정체는 원래 홍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크기가 검은자만큼 큽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이 들어가면 무조건 100% 수정체를 거쳐서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수정체만큼 크지 않고 아주 얇기 때문에 수정체가 제거된 비닐 주머니 안에 이렇게 둥둥 떠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빛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렌즈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약간 주변에 빈 공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렌즈의 경계에 뾰족한 경계를 거쳐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빛번짐이나 눈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렌즈의 크기나 경계 부위의 디자인, 또 환자분의 어떤 선천적인 동공 크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수술 전에 얼만큼 눈부심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동공 크기에 따라 인공수정체의 선택도 신중히 고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현재는 덜 불편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백내장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하지만 수술 전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거나 들었는데 당장은 불편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수술 이후에 갑자기 생긴 불편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또 궁금하신 점은 수술 해주시는 원장님께 수술 전에 자세히 질문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요한 부작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칙, 정확, 환자 중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5년차 안과 전문의 백동원 원장이었습니다.